안녕하십니까. 메아스터디 러셀 부산 센텀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전승주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할 건 2026년 수업 전반적인 커리큘럼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슬로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슬로건은 수학적 사고의 필연성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수학적 사고의 필연성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잠깐 사고의 필연성이 뭐지? 라는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할 건 결국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하는 이유는 고득점을 위해서죠. 내신이든 수능이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내신 고득점을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문제를 두 개를 띄워놨는데요. 왼쪽에 있는 문제와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지금 그림으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림만 돌려놓았지 사실상 같은 문제입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숫자들만 조금 변형이 되어 있지 완전히 같은 문제고요. 왼쪽에 있는 건 부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내신 기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그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 들어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실제 시험장에서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했었어야 될까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교과서에 있는 문제 열심히 풀었으면 되고요. 학습지에 있는 문제 열심히 풀면 되고요. 부교재에 있는 문제 열심히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건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학교에서 주는 컨텐츠 열심히 푸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다음이죠. 마찬가지로 화면에 두 개의 문제를 띄워놨습니다. 왼쪽 문제는 마찬가지로 부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내신 기출 문제고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 출처가 2014년 6월 고1 모의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잠깐,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했었어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본다면 물론 우리가 14년 기출 문제까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풀어보고 가면 가장 좋겠죠. 그걸 풀어본 친구들은 분명히 맞출 수 있었을 테니까. 문제는 근데 학생들이 2014년 고1 모의고사까지 다 풀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사탐, 과탐 다 공부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풀어보고 들어온 학생들보다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학생들이 훨씬 많았을 거란 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들어가서 맞출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는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처음 봤던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풀어낼 수 있었다가 우리가 추구하는 공부 방향성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고득점을 위해서는 키워드를 저는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아까 첫 번째 예시로 든 교과서에 있던 또는 부교재에 있던 또는 학습지에 있던 그런 변형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고 맞춰야 합니다. 고득점을 위해서. 근데 문제는 맞히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빠르고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왜? 거기서 시간을 얼마나 줄이냐에 따라 뒤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낯선 문제들, 소위 말하는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첫 번째는 빠르고 정확한 계산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추는 건 누구나 맞추는 문제들이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그렇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당연히 반복이죠. 그래서 그런 어렵지 않은 문제들은 소위 말하는 필수형이죠. 그래서 그런 필수형들은 반복을 통해서 이 문제가 체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 문제가 난 문제를 보자마자 풀이 과정이 보여. 나 이 문제 보자마자 계산 과정이 보여.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수형의 반복 학습을 통해서 문제가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서나 부교재에서 변형된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 그런 변형 문제를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것 역시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 50분이라는 수업 실제 시험 시간은 굉장히 짧죠. 그런데 학생들은 그냥 실제 평소에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제한 시간 없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 그냥 이 문제 풀 수 있어 하고 넘어가다 보니 실제 50분이란 제한 시간 안에서는 재기량을 발휘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타임어택, 제한 시간을 걸어놓고 문제를 푸는 것 역시 연습을 해야 한다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키워드 1번에서 좋아. 필수형들, 소위 말하는 어렵지 않은 문제들을 다 맞췄어. 실제 시험장에서. 그럼 나는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 문제들은 이제 예선이고요. 1등급을 받기 위한 본선은 결국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문제, 쉽게 말하는 낯선 문제,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 역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가? 낯선 조건에 대한 해석, 쉽게 말하면 처음 본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제 슬로건이죠. 사고의 필연성, 수학적 사고의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수학적 사고의 필연성이라는 건요.
수학이라는 과목은 굉장히 논리적인 과목이고요. 문제풀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필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학생들한테 실제로 질문을 많이 받는데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아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요.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요. 선생님, 이 문제를 그렇게 풀면은 풀리는 건 알겠는데 왜 선생님은 그렇게 들어가셔야 됐나요? 왜 그렇게 들어가셨나요? 왜 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라는 사고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의 그 사고 과정과 그 사고의 필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고의 필연성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 수업 화면인데요. 개요화를 통한 필연적 사고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문제랑 이제 문제풀이 과정인데요. 문제풀이 과정에서 단순히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야가 아니라 문제를 풀 때 이 문제에선 나는 이러한 사고를 했고 왜 이렇게 사고해야 돼? 라는 내용까지 같이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랑 같이 수업을 한 학생의 풀이 과정의 변화인데요. 첫 번째로 학생이 들어오기 전에는 지금 풀이 과정이 보이실 텐데 그냥 쉽게 말하면은 전혀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그냥 학생이 풀고 싶은 대로 풀었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이 이제 사고 과정을 통해서 필연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 문제풀이에서 나는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걸 학습을 한 이후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풀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축약이 됐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됐고요. 두 번째로 낯선 문제, 어려운 문제들 역시 이 문제는 이러한 조건이 있으니까 이러한 사고 과정을 거쳐야 돼 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사고에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려운 문제 역시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더라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는 1년 수업 커리큘럼을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윈터 기간은 1, 2월 동안에는 아까 키워드 1번이었죠. 키워드 1번에서 이야기했던 건 결국 필수 유형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윈터 기간 동안은 저희가 개념 완성과 그다음 필수 유형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일부 심화 개념 역시 마찬가지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다음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정규 수업에서는요. 내신 심화 문제나 아니면 기출 문제 또는 부교재 변형 문제, 모의고사 변형 문제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 시험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실전 개념들 역시 같이 학습할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그런 필연적 사고를 공부하는 과정과 같이 동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기간에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타이머 때까지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까지 연습을 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썸머 기간과 9월부터 12월에 진행되는 정규 수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는 교재 및 컨텐츠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윈터 기간 때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그다음 필수형을 정리하는 교재로 주승전결과 워크북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정규 수업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신 심화, 그다음 기출 문제, 실전 개념들을 정리를 하는 교재로 필승전결이라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지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주간지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최다 오답 문제, 최다 빈출 문제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취약 유형들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는 시간이고 마지막에 내신 모의고사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관리 시스템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개별 관리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나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언제든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학생들이 카카오톡 또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제 대면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질문을 하면 언제든지 제가 답변을 주고 그 다음에 단순히 풀이 과정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학생들의 사고 과정 역시 점검을 하고 학생이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까지 같이 점검을 해서 1대1 피드백을 통해서 완벽하게 학생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 수업에 대해서 복습 영상을 제공을 해서 학생이 부득이하게 빠지는 경우 또는 내가 수업을 들었는데 선생님 저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수업을 다시 듣고 싶어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복습 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 수업마다 저희가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취약 유형이나 또는 어려워했던 유형들 또는 많이 틀리는 유형들을 정리를 해서 그런 내용들은 주간지에 담기도 하고요. 또는 쌍둥이 변형 문제를 통해서 이런 취약 유형들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정복해서 학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강욱인데요. 학생들이 적어준 내용들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지금까지 들은 수업 중 가장 이해가 잘 되는 수업이다. 취약한 부분을 알기 쉽게 알려주신다. 수학이 가장 싫은 과목이었는데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되었다. 문제풀이가 획기적이다. 이런 좋은 말들을 많이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수강 후기를 적어줄 학생들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윈터스쿨에서 다시 만납시다. 고생하셨습니다.